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합성을 위한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사용이 되는 2개 이상의 레이어의 색상과 밝기, 채도값 등을 연산해서 합성을 해주는 방식이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요. 실제 배경 영상을 만들 때 즐겨 사용이 됩니다. 포토샵이나 김프와 같은 이미지 편집 툴에서 합성을 위해 사용이 되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같은 개념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의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쪽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를 적용을 해서 아래쪽 레이어와 합성을 해 주는데요. 이때 블렌딩 모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연의 결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합성물을 만들어 줍니다. 자, 현재 달리는 자동차와 레일 비디오 파일이 적용된 상태이고요. 2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 줍니다. 2개의 파일을 동시에 적용을 할 때 이와 같이 New Composition from Selection 창이 뜨는데요. 싱글 컴포지션은 하나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2개의 파일이 적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멀티플 컴포지션은 각각의 다른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컴포지션에 모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컴포지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컴포지션의 규격은 어떤 레이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로 해봅니다. 그리고 스틸 듀레이션은 작업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한 10초 정도로 해주죠. 10초 정도로 해줍니다.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퀀스 레이어가 있는데요. 시퀀스 레이어를 체크를 하면 오버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은 2개의 레이어, 현재 선택된 2개의 레이어가 오버랩 되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번 작업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위쪽은 이와 같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달리는 기차에서 촬영한 레일의 모습이죠. 이제 이 2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블렌딩 모드를 통한 합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모드라는 이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스위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끄거나 켜줄 수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의 특성상 위쪽 레이어의 모드를 사용을 해 주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노멀부터 루미네센트 프리멀까지 다양한 블렌딩 모드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멀은 기본 상태이고요. 디졸브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디졸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보죠. 흰색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글자 크기 너무 크죠?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디졸브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됐나요?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디졸브를 적용을 해봅니다. 디졸브. 자, 그러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거칠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의 이 글자 레이어에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이미지의 픽셀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해보죠. 수치 증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이미지의 입자가 흩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졸브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의 픽셀이 흩어지는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을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죠. 지금의 이 모드는 비단 글자 레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지 레이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투명도의 오페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댄싱 디졸브는 흩어진 픽셀의 움직임을 주는 모드이고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다크는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컬러와 밝기를 비교해서 더 어두운 쪽의 레이어의 컬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크를 선택하면 어두운 색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위아래 레이어의 컬러를 감산하는 방식으로서 결과는 원본보다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됩니다.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지만 두 개의 레이어의 컬러를 감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컬러번은 위아래 레이어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어둡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불에 탄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컬러번은 예전에 사용이 됐던 컬러번 모드인데요. 결과는 컬러번과 유사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리니어번 역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불에 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데요. 색상과 밝기, 채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계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크 컬러는 위아래 레이어의 색상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주는 모드로서 결과는 위쪽의 모드보다 탁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모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애드는 위아래 레이어를 아주 강렬한 밝기로 이렇게 합성을 해줍니다. 배경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라이트는 애드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은 비슷합니다. 스크린 또한 위아래 레이어의 밝기를 변경을 해주는 모드인데요. 이것은 원본보다 밝게 표현이 되지만 애드보다는 약하게 표현이 됩니다. 애드와 비교를 했을 때 애드보다는 좀 덜하죠. 그렇지만 라이튼보다는 밝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컬러 다치는 애드와 비슷한 원리로 적용이 되지만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클래식 컬러 다치는 예전에 사용이 됐던 컬러 다치 방식이죠. 위쪽에 컬러 다치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니어 다치는 색상, 채도, 밝기에 대한 채널을 일정하게 계산을 해서 밝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라이터 컬러는 색상에 대한 밝기만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해줍니다. 네, 역시 이전에 살펴봤던 다커 컬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색빛이 드는 탁한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오버레이는 색상은 합성이 되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은 보존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합성을 한 그러한 합성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라이드보다 약하게 합성이 되지만 비교해 보면 컨트라스트는 크게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합성이 되고요. 하드라이트는 소프트라이트보다 더욱 밝게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라이트는 밝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합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비비드라이트와 핀라이트, 하드믹스 또한 위아래 레이어의 밝기에 관한 합성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하드믹스를 사용을 하니까 사용이 된 레이어의 색상이 아주 단조롭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아래쪽에 디프런스를 사용하면 위아래 레이어의 색상이 반전된 상태로 적용이 되고요. 클래식 디프런스는 예전에 사용이 됐던 디프런스 방식입니다. 디프런스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흑백의 느낌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트랙은 익스클루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드는 전체적으로 밝게 합성이 되지만 채도 값을 떨어뜨려서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의 느낌을 표현을 해 줍니다. 그리고 휴는 색조 값을 연산을 해서 합성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스케일 느낌이 들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에 대한 합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컬러는 컬러에 대한 컬러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루미넌시티는 명도 값을 연산을 해서 합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스텐실 알파는 알파 채널이 포함된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위쪽 레이어에 알파 채널이 있는 부분에만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드는 알파 채널이 포함된 레이어를 사용을 해보죠. 직접 불러와 볼까요? 물론 글자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알파 채널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사용해보죠. 푸티지를 사용해 봅니다. 뭐 캐릭터 1번, 2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컴포지션 패널에 적용을 해 봅니다. 조금 키워주고요. 지금의 이미지를 보면 이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알파 채널, 즉 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레이어를 통해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로 내려와서 이 레이어는 가려주고요. 스텐실 알파를 선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알파 채널은 투명하게 사용이 되고요. 불투명한 부분은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텐실 알파를 사용하면 알파 채널이 포함된 레이어의 불투명한 부분만 표현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흰색 부분은 사실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또 다른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해당 레이어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스텐실 루마는 스텐실 알파와 비슷하지만 알파 채널이 포함된 레이어가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흰색은 표현이 되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루엣 알파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쪽에 스텐실 알파와 반대되는 합성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선택을 해보면 알파 채널의 투명한 영역이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불투명한, 즉 이미지가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실루엣 루마 역시 스텐실 루마와 반대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아래쪽에는 알파 채널을 사용한 레이어의 알파 채널 영역을 확대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알파 에드와 밝기 값을 기준으로 합성을 해주는 루미네센트 프리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면 두 개의 레이어의 색상과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합성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주로 배경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해서 합성을 배경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죠. 지금은 일단 노멀로 해주고요. 단순히 길에 버스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레일의 모습이지만 합성 모드를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하면 원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드를 사용해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너무 밝습니다. 라이튼 혹은 자, 가장 적당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해 줘야 되겠죠. 오버레이 자, 애드를 사용을 해서 합성을 해 봅니다. 애드를 하니까 원래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블러를 하나 적용해 볼까요? 가우시안 블러. 그리고 블러 값을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니까 원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이와 같이 합성이 됐고요. 뭐 그 밖에 다양한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배경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가령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봅니다. 로테이션 키 잡아주고요. 시간 이동하고 회전을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요. 회전이 될 때 여백이 생기죠. 스케일을 통해서 키워줍니다. 됐나요?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원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장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일은 좀 어둡게 해주는 효과를 사용을 해보죠. 컬러 커렉션에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밝기를 조금 어둡게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원본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블러 효과를 가미를 해볼까요? 자, 가우시안 블러 적용하고요. 블러 값 조금만 증가를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이처럼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면 원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합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합성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블렌딩 모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영상을 표현해 보십시오.